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그러니까 뭐 생명 시스템이면은 앞에 뭐 세포도 그냥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보의 흐름이라, 여기서 말하는 정보가 이제 그 유전 정보를 말하는 거지. 우리 유전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다? DNA에 들어있다라고 배웠었잖아. 그죠? 유전 정보. 그러니까 이제 그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복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지거든. 그럼 그 RNA가 이제 또 리보솜이란 데서 RNA에 있는 복사된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일련의 이제 그 과정을 쭉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유전 정보를 다른 말로 하면, 세 글자로 하면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 그러면은 원래 이제 DNA가 이제 이렇게, 응? 이렇게 이제 이중 나선 구조잖아, 그지? 이중 나선 구조면, 그리고 뭐 다 배운 거니까 바깥쪽으로는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골격이 있는 거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염기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쌍을 이렇게, 그지?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냥 선생님이 이거 편의상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예를 들어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염기들이, 그지? 염기들이 이렇게 이제 마주 보면서 염기들끼리는 이제 뭐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걸 텐데, 그지? 이렇게 이렇게 꼬여 있는 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풀어놨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어떤 애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뭐 단백질의 입치 구조가 달라진다, 이렇게 배웠다면, DNA는 어차피 당하고 인산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마주보는 이 염기들이 어떤 순서, 어떤 종류의 염기가 결합을 이렇게 이어져 있든지 간에 그 구조는 변하지 않아. 다만, 자, 이 염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달려있는 순서, 이걸 우리가 염기 서열이라 그래요, 염기 서열. 그래서 이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건데, 모든 염기 서열에 정보가 저장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DNA 전체에서도 그 유전 정보가 저장된 염기 서열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그 위에 쭉 염기 서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밑에도 쭉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해당되는 요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치면, 요 부분, 그러니까 전체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이 염기 서열들이 무조건 다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보가 저장된 염기 서열 특정 부분이 있단 말이야. 거기를 유전자라고 부른단 말이야. 유전자. 모든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게,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이쪽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라고 치면, 맞은편에는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한 염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만약에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두 줄이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그러면 이 맞은편엔 유전 정보가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게 유전자다 그러면 이제 요걸 확대한 게 얘라고 치면,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 여기는 저장 안 돼 있는 거야. 이거 왜 있는 거야, 그럼? 그냥 형태 유지하려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요 아래쪽에 또 이제 유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그지? 그럼 그래서 거기는 또 여기에 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는 또 유전 정보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DNA가 있잖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염색체라는 거 배우지. 그럼 이 DNA가 굉장히 길거든. 근데 그게 세포 핵 속에, 되게 조그만 세포 핵 속에 들어있으려면 뭉쳐야 되잖아. 그냥 안 뭉치고 그 DNA가 단백질에 감겨 있다고. 이렇게 단백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응?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 그 단백질에 이렇게 감겨 있어. 응? 이런 식으로 쭉 감겨서 길이가 확 줄어들어 있는 거지. 그럼 그 감겨 있는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불러? 염색
염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염색사. 자, 요 단백질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고, 그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요거 하나가 DNA 두 가닥 겹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감겨 있다고, 이렇게 감겨져 있어. 그래서 그러면 또 감겨져 있는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하나는 뭐라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클레오솜들이 쭉 있는 그 전체는 염색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이제 평소에는 핵 속에 염색사의 형태로 들어있다가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할 때 그 염색사가 꼬여서 그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근데 사실 이제 그 염색사가 꼬이기 전에 복제가 돼. 그러니까 똑같은 염색사가 하나 더 만들어진 상태에서 꼬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염색체는 이런 식으로 다리가 두 개가 달려있지. 그러니까 원래 핵 속에는 요 DNA가 이제 여기 이렇게 꼬여있는 셈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염색사 하나가 꼬이면 위에 다리 하나가 되는 건데, 꼬이기 전에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꼬인단 말이야. 그래서 요 다리 하나가 이 DNA 전체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게 똑같은 게 복제가 돼서 두 개가 있는 거다. 그러면 그 DNA에서 특정 부분,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특정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한다 이거지. 그지? 그리고 뭐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 뭐 히스톤 단백질이니 뉴클레오솜이니 염색산이 염색체니까 그거 헷갈리지 않게 잘 이렇게 기억을 해두라 이 말이지. 그러면은 사람의 경우에는 세포 하나당 염색체가 몇 개가 있어? 46개가 있어. 46개가 있는데 사람의 유전자는 10,000개에서 15,000개 사이 된대.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염색체 하나가 DNA 하나야. 그러면 DNA가 46개가 있는 건데 유전자는 10,000개에서 15,000개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길다란 전체 DNA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유전자 안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 정보가 들어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거냐?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대로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단백질에 관한 정보니까 어떤 정보냐? 단백질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그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어떤 애들이 결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전 정보는 단백질에 관한 정보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요. 서열.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를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하면 아미노산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돼야 된다라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라는 것은 결국 아미노산 서열을 말한다.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지금 그 얘기가 그래서 그 이제 아미노산 서열이 들어있는 거고,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거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겠지? 그지? 단백질을 만들 거야. 어디서 만들까? 리보솜이라는 데서 만든다 그랬잖아. 그 과정은 이제 좀 이따 쭉 설명을 할 거야. 그럼 그 리보솜에서 결국 여기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면 그 단백질에 의해서 어떤 기능이 나타나고 특징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형질이 발현. 그래서 거기 보면 형질이라는 거는 첫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생명체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그걸 우리가 이제 형질이라 표현하는데 결국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외모, 나의 뭐 피부색, 머리카락의 색,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의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죠? 그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뭐 이렇게 돼 있어. 이제 그림 하나 나와 있잖아. 염색체가 46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그러니까
세포 하나당. 세포 하나당 하나당. 내 몸 전체에 46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당 염색체가 46개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그 세포들마다 들어있는 유전자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 2에서 배우겠지만, 이 세포에서,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치자 이거지. 그 이 유전 정보라는 게 일종의 이제 단백질 설계도란 말이지. 그럼 너랑 나랑 똑같은 설계도를 갖고 있는데, 어? 그럼 그 똑같은 설계도에 따라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너는 근육에 있는 세포에 들어있는 DNA, 나는 예를 들어서 피부에 있는 세포에 들어있는 DNA라고 치면, 그러니까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너랑 나랑 동일한 설계도를 갖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너랑 나랑 똑같은 걸 만들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피부에 있는 세포에 있는 그 피부에 필요한 단백질만 만들면 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 중에 특정 유전자만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너는 그 중에서 이거는 다 갖고는 있지만 이 유전자는 그대로도 예를 들어 이 유전자에 있는 정보대로 단백질만 만드는 거고, 나는 여기 있는 것만 갖고 만드는 거지. 이게 부위에 따라서 조절이 돼.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어떤 부위에서는 요 유전자로만 단백질을 만들고, 어떤 부위에서는 요 유전자로만 단백질을 만들고, 그러니까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른 거야. 그건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학년 올라가면 생명과학 2에서 배우게 되겠지. 생명.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은 그래서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의 그림 하나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유전자가 말이야, 만약에, 그지? 이 유전자에 의해서 거기 들어있는 정보를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만든다고 치자 이거지. 그지? 자, 여기 유전자에 들어있는 그 정보대로 단백질을 만들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 효소에 의해서 이제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멜라닌 합성하는 효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그걸 토대로 단백질을 만들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면 얘가 이제 내 몸 안에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그 멜라닌이라는 색소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거기에서는 사슴이라고 돼 있다면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띠는 거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뒤에 가서 또 따로 나오겠지만, 그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안 만들어지겠지? 이게 안 만들어지면 멜라닌의 색소가 안 만들어지겠지? 멜라닌의 색소가 안 그러니까 요게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멜라닌의 색소가 안 만들어지면 피부색이 너무 하얀 거지. 백반증이라고 하죠, 백반증. 마이클 잭슨이 대표적으로 그 알비노라고 하지, 알비노.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의해서 저 어떤 기능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왜 동물들도 보면은 호랑이인데 백호랑이, 뱀인데 백사 뭐 이러잖아.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 서양 사람들은 이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효소 양이 적어. 그러면 아무래도 그 양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멜라닌 색소가 적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 눈동자가 파랗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동양 사람들은 눈동자가 갈색 또는 검은색에 가깝잖아. 그치? 그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차이인 거지. 그치? 그래서 하여튼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DNA도 열이 가해지면 뭐지가 아미노산 효소? 그것처럼 변형이 되는 거죠. 아니지, 얘 자체는 단백질이 아니잖아. 그 쟤네는 열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뭐 그냥 이거는 풀릴 수는 있겠지. 이거가 풀릴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공유결하고 돼 있는 거라서 열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변형이 될 수 있지만, 열을 받는다고 해서 얘 자체의 이 순서, 염기 서열이라는 게 달라지거나 그게 깨지거나 하지는 않는 거지. 그지? 깨지거나 하진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7
실적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요게 중요한 거지. 자, 148페이지. 그럼 이제 이게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결국 단백질을 만들어야 형질이 나타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나 이런 거 금고에 넣어놓고 잠그고, 혹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도 좀 중요한 뭐 파일이나 사진 같은 것들은, 혹은 스마트폰 자체가 또 내 뭐 개인 정보,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비밀번호 걸어서 화면을 잠가 놓거나 이렇게 기능을 잠가 놓잖아. 얘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유전 정보,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정보. 왜냐면 이 정보가 잘못되면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안 만들어져서 그 기능이 안 나타나게 되니까. 그럼 얘도 일종의 이 유전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단 말이지. 그럼 이 염기들이 이렇게 쭉 달려있는 이 염기 서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암호를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 DNA에 쓰이는 염기가 몇 종류가 있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전 암호라고 하거든. 유전 암호. 그럼 유전 암호를 이 그러니까 염기를 이용해서 유전 암호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염기가 몇 종류가 있지? 4종류가 있어. 자, 그런데 참고로 이 염기서열에 따라서 이제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건데, 단백질 만드는 데 쓰인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지? 20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지? 네. 그러면 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미노산 하나당 암호 하나가 필요해.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미노산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도 있고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암호를 만들어서 그 암호로 저장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암호를 만들 때 염기가 4종류잖아? 그러면 A, G, C, T,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종류가 있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 염기를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 때 만약에 염기 하나를 가지고 암호를 만든다. 염기 하나가 암호 하나라고 쳐봐. 그럼 암호 몇 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A라는 게 암호 하나야. 그럼 암호 몇 개밖에 못 만들어? 4개밖에 못 만들지. 염기 4종류 염기를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 때 염기 1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면 암호가 4종류밖에 안 만들어져. 근데 나는 암호가 최소 몇 개가 필요해? 아미노산 하나당 암호 하나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최소 암호가 20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염기 하나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면 암호 4종류밖에 못 만드니까 이렇게 암호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는 4개의 염기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암호를 만든다고 치자고. 그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16. 그렇지. 4종류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암호를 만들면 16개 암호 만들 수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지. 최소 20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염기, 그러니까 어떤 식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염기 4개 중에 2개를 무작위로 선택해. 그러니까 뭐 AA 이런 식으로, AG, AC, 뭐 AT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를 만들면 16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쨌든 아직도 20개가 되려면 부족하니까 염기 3개를 이용해서 암호를 만드는 거야. 3개. 그럼 암호 몇 개 만들 수 있지? 64개. 오! 4의 3승이니까 64종류의 암호를 만들 수 있네. 그 암호가 이제 남잖아. 그럼 그 암호를 이용해서 그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딱 정해 놓는 거지. 그 남는 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 20개인데,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 개 서로 다른 암호 가지고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글루탐산을 가리키는 암호가 뭐 예를 들어 1, 2, 3일 수도 있고 3, 2, 1일 수도 있고 2, 3일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개의 암호가 나중에 해독하면 결국 다 똑같이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 가리키는 암호가 될 수도 있지. 암호가 남으니까. 맞지? 최소 20개만 있으면 되는데. 맞지? 그래서 결국에는 염기 3개를 이용해서 암호가 하나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저 그
연기 세 개의 뭐라 해야지? 아미노산 서열 뭐라 하지? 염기서열. 그 아미노산이 그 뭐라 하지? 사람마다 다 같은 사람들이면 인간이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는 같다고. 종류는 같은. 종류 같. 아미노산의 종류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암호도 똑같아. 근데 이 암호 체계, 그러니까 암호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물마다 같은 아미노산이 필요한 생물인데 생물의 종류가 달라. 그럼 예를 들어 그 아미노산을 지정한 암호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무조건 염기 3개를 이용해서 암호를 만드는 거야. 그 체계는 똑같아. 암호 체계는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이 다 똑같더라. 체계가.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한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이 염기들 3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어서 그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물론 이제 암호가 64종류나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암호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건 뒤에 가면 이제 그 암호표가 나오거든. 그때 이제 이어지니까 그거 보면 아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쌤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시험에 나오면은 이거 표가 같이. 그렇지. 표는 무조건 줘야 돼. 표는 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가 요소부터 여기까지 유전자라고 하면, 요렇게 3개의 염기가 암호인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또 3개가 또 하나의 암호인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암호잖아. AGC라는 암호니까, 나중에 이 암호를 뭐 해야 돼? 이 암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려면 해독을 해야지. 이제, 저장돼 있을 땐 암호 형태로 저장이 돼 있다. 암호화돼서 저장이 돼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고, 이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뭔지 알려면 얘를 이제 해독을 해야지. 그럼 해독하면 얘가 가리킨 아미노산, 다음에 얘가 가리킨 아미노산,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라고. 그거 좀 이따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DNA에서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잖아. 요걸 우리가 트리플릿 코드라고 불러요. 알겠니? DNA의 유전 암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트리플릿 코드라고 해주면 돼. 저게 삼염기저혈인가? 그렇지. 우리 교과서에는 트리플릿 코드라고 안 나오고 보통은 3염기 조합이라고 나오죠. 3염기 조합. 알겠니? 근데 혹은 트리플릿 코드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 생명과학초에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 그때는 3염기 조합이라고 안 나오고 트리플릿 코드라고 나오니까. 그죠? 그럼 어쨌든 이제 이 DNA 안에 이렇게 암호를 만들어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으면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단백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DNA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 있고요. 그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 핵 바깥에 있어.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 그럼 이게 일종의 설계도니까 뭐 이걸 해독을 하든 뭘 하든 설계도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도는 이 안에 있고 만드는 곳은 이 밖에 있는 거지. 그럼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만들면 되겠네? 안 된다는 거야. 왜? 원본 설계도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손상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설계도는 냅두고 이거에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만드는 거야. 그 복사본에 해당되는 게 RNA라고 하는 겁니다. RNA. 이제 RNA라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거기 일단 쭉 한번 읽어보자면 3염기 조합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돈이라는 건 좀 이따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야.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그 나머지 밑에 쭉 읽어보면 아까 거기 얘기했던 거 있지?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부호, 그러니까 동일한 체계를 이용하더라. 그 얘기는 뭐다? 지구상에 처음 나타나는 생명체부터 사람까지 동일한 체계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지구상에 처음 나타나는 생명체는 세균이잖아. 그러니까 그 세균으로부터 진화를 거듭해서 현재 우리 사람과 같은 동물, 식물들이 나타나게 된 거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거지. 체계가 같다라는 건 똑같은 조상으로부터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진화를 통해서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을 응용하는 거 뭐 요거는 뒤에 가서 일단 얘기하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 생명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 있지.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그거 별표를 해놔야 돼. 방금 얘기했지. 생명중심 원리라는 게 뭐냐? 거기 보이니? 생명중심 원리? 여기 요거. 요 말 자체를 잘 기억해둬야 된다. 그러니까 핵 속에 들어있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내가 아까 일종의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복사본을 가지고 가서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그 암호를 해독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그 일련의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이거지.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다 이거야. 자, 생명 중심 원리. 그러니까 방금 여기 DNA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이제 이거 써놓고 이제 쭉 하나씩 설명할 건데 그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복사한다고요. 복사본에 해당되는 애가 RNA야. 사실 RNA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mRNA라고 하는 애야. 메신저.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복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는 전사라 그래. 전사.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RNA의 전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RNA가 자 참고로 DNA는 어디에 들어있다고?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럼 핵 속에서 DNA의 유전 정보가 mRNA라는 녀석의 전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사되면서 m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mRNA가 핵을 빠져나옵니다. 핵을 빠져나오면 어디에 간다? 리보솜에 가는 거야. 리보솜. 그럼 리보솜에서는 당연히 이 DNA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암호로 저장이 돼 있는 게 그대로 얘한테 옮겨진 거잖아. 그럼 얘한테도 암호로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리보솜에 가서 암호를 해독해야 돼. 그 해독하는 걸 해독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번역이라 그래. 그래서 리보솜에서 번역이 되면 그 리보솜에서 이제 그 번역한 결과대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DNA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색 사의 형태로 단백질에 감겨가지고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DNA를 뭐 한다고?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든다 그랬지. 세포 분열할 때는 똑같은 DNA를 둘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복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있지. 이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 과정을 하나씩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거지. 그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엄쉬엄 할게. 너 지금 졸려가지고 눈이 한 반쯤 감기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이 생명 중심 원리 이제 이 과정들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DNA가 아까 이제 잠깐 그림 그렸다만 이렇게 이중 나선이잖아, 그지? 이중 나선이 이렇게 있겠지, 그지? 원래는 평소에 꼬여 있어. 꼬여 있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꼬여 있는데 전사를 하려고 하면 그 꼬여 있던 애들이 풀려. 이렇게 두 가닥 이렇게 꼬여 있던 게 풀린단 말이야.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염기가 요렇게 이제 염기 서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A, T, 아니다. P, A, C, G, G, A 뭐 이런 식으로 C, C, G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염기 서열이. 그지? 그러면 이제 요 맞은편에, 그지? 상보적으로 결합된 염기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쪽 가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유전자라고 치자고.
그래서 요쪽 가닥에 만약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치면 여기 저장돼 있는 애가 이제 전사가 되는 거야. 그럼 전사가 될 때 요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볼게. 뭐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있는 거지. 그럼 전사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쪽 염기 그러니까 요 염기 서열에서 이렇게 세 개씩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유전 암호란 말이야, 그지? 트리플릿 코드란 유전 암호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전사되느냐?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와서 쭉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다만 그 RNA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염기를 또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타이민이면 타이민은 누구랑 상보적 결합해? DNA 경우에는 아데닌하고 결합을 하고, 반대로 이제 그 RNA 때도 그렇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DNA가 A면 이제 DNA는 T지만 RNA일 땐 U가 이렇게 상보적 결합하는 거지. 그럼 어쨌든 이제 요거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민이면 아데닌이라는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와. 그 다음에 여기가 A면은 유라실이라는 염기를 갖는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이렇게 결합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와서 결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쭉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쭉 결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RNA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과정 이렇게 여기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복제되는 거지. 그래서 RNA가 요 과정이 이제 바로 전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DNA에서 이렇게 세 개가 요 염기들 이렇게 세 개씩 짝지어진 애들 우리가 삼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릿 코드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지면 RNA에서도 이렇게 염기 세 개가 하나의 암호인 거야. 맞지? 근데 암호가 얘랑은 다른 암호잖아. 그래서 RNA의 유전 암호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 개가 하나의 유전 암호이긴 한데 RNA의 유전 암호는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야. 코돈. 알겠니? 코돈.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 코돈표라는 게 나오게 돼. 이제? 그럼 코돈도 몇 종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RNA도 염기가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 거니까 트리플릿 코드도 64종류라면 코돈도 64종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RNA가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DNA는 DNA는 어디에 있다고? 핵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럼 결국 핵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전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이거 시험에서 엄청 물어보거든. 전사가 일어나는 곳 어디다? 핵 안에서. 쌤 근데요. 그 이렇게 두 개 돼 있던 게 떨어지잖아요. 그거가 그 염색체로 만들어질 때 제가 복제되는 그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이거는 복제되는 건 얘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거고. 그때도 RNA가 해요? 아니면 아니지. DNA가 복제될 때는 DNA가 복제된 얘랑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얘는 이 한 가닥이 복제된 게 만들어진 게 RNA인 거고 DNA 복제하고 그래서 전사하고는 완전 다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게 복제라면 나한테 있는 정보를 복사본을 하나 만드는 거는 전사인 거지. 차이가 있지. 물론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라는 걸 결합시켜주는 효소가 있어. 그래서 RNA 같은 게 RNA 중합 효소라는 애가 이 뉴클레오타이드들 쭉 결합시켜서 RNA를 만드는 거고 DNA 복제가 일어날 때는 DNA 중합 효소라는 애에 의해서 DNA가 똑같은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과정은 좀 비슷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풀리고 거기에 이제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쭉 결합하면서 복제가 되는 거고 얘는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결합해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 과정은 전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핵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럼 이렇게 이제 전사가 되잖아? 그럼 이제 이게 전사가 되고 나면 빠져나와, 이 RNA가. 그러면 이 풀렸던 DNA 두 가닥은 다시 결합. 그러면 이제 이 RNA가 이렇게 핵을 빠져나온단 말이지. 이 RNA가. 그러면 이제 빠져나오면은 여기에 리보솜이라는 이렇게 두 덩어리도 돼 있거든. 리보솜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야. 리보솜이요. 그러면 자, 요거가 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왔다고 칩시다. 그죠? 빠져나왔다고 칠게.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쓰자면 A, U, G, 그죠? C, C, U, 그다음에 G, G, C 뭐 이렇게 돼갖고 이제 나오겠지. 그럼 RNA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사실 리보솜이 거기 와서 털커덕 두 덩어리가 털커덕 결합하는 거야. 이해돼?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RNA가 빠져나오면 리보솜 두 덩어리가 와서 털커덕 결합하는 거야. 근데 그건 나중에 추가로 더 설명을 할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리보솜에 가. 리보솜에 이렇게 간 거야. 여기다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리보솜하고 결합하겠지. 그죠? 저 순서대로 A, U, G, C, C, U, 그 다음에 G, G,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세 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야? 일종의 코돈이라 그랬지, 그지? 코돈이라 그랬지? 그러면 그 코돈을 이 리보솜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사실 이제 추가로 설명하기 전에 번역하는 방향이 있거든. 그럼 만약에 이 RNA에서 이쪽 방향으로 쭉 번역을 한다고 치면 AUG라는 암호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번역하냐에 따라 암호가 달라. 이 방향으로 번역하면 AUG라는 암호인 거고, 이렇게 번역하면 GUA라는 암호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RNA가 또 길 거 아니야. 그러면 번역이 시작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번역을 시작하세요라는 걸 나타내주는 코돈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게시 코돈이라 그래. 요거는 꼭 암기해놔야 돼. 다른 코돈은 몰라도 돼. 근데 게시 코돈은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게시가 시작한다. 우리 왜 장사 게시했다 그러잖아. I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게시 코돈부터 번역을 시작하세요라는 의미야. 그래서 게시 코돈은 뭐가 있냐면 번역하는 방향으로 AUG라고 하는 코돈이 게시 코돈이야. AUG가 무조건. AUG가. 코돈이 AUG. 그러니까 번역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면서 AUG. 그러면 번역을 쭉 해. 그럼 이제 근데 얘는 이 코돈부터 번역을 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코돈 자체가 또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 우리 지정한다고 표현하거든. 얘는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또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아미노산들 시작은 다 다 메사이 그냥 그거 거예요? 다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치면 AUG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이 시작되는 거야. 이 앞에 쭉 코돈이 있겠다만 여긴 다 필요 없는 거야.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이 코돈을 번역하면 또 여기서 시작하는 의미인가 동시에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코돈이 가리키는 게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잖아. 그럼 그걸 또 갖고 오는 애가 있어. 그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얘가 가리키는 게 메사이오닌이니까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 갖다 주는 애가 있다고. 그 갖다 주는 애가 tRNA라고 하는 애야. 그러면 걔가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갖고 와.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는 여기다 이제 갖고 오면 여기서 이제 결합이 돼. 지금 이렇게만 그려놔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밑에다가 그냥 아미노산 결합 순서만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요 리보솜 안에서 결합을 한다고 아미노산들이. 리보솜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철길 레일 지나가면서 번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리보솜 내가 그 좀 이따가 자세한 구조를 얘기할 거란 말이지. 일단은 그 다음 거 번역하면 이제 그 다음 코드는 CCU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CCU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또 tRNA가 또 갖고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도 코드를 다 외우고 있진 않으니까 CCU라는 거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와서 메사이온을 옆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는 이제 GGC가 되겠지. 그럼 또 GGC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을 또 tRNA가 하나 갖고 와. tRNA가 여러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갖다 주고 나가고, 갖다 주고 나가고, 갖다 주고 나가면 그 안에 이 리보솜 안에서 이제 결합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A라는 아미노산이고 이게 B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라고 하면 메사이온이 옆에 A 결합하는 거야. 아미노산이 와서. 그리고 B가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계속 결합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무한정 결합하느냐? 또 번역이 끝나는 코돈이 있다고요. 번역이 끝나는 코돈. 종결 코돈이라 그래요. 종결 코돈. 으악! 으그악! 으악! 요 세 개. 코돈 요 세 개는 번역 끝내라 이런 의미야.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 요 코돈 앞에서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다 적어줘 볼게. 자, 만약에 어떤 RNA가 이렇게 쭉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리보솜이 쭉 가면서 번역을 한다고 칠게. 자, 여기가 AUG라는 코돈이 있는 거야. 코돈이 이렇게 세 개가 또 있고, 세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UAA라는 코돈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읽어주고, 몇 개 아미노산이 결합합니까? 물어봐. 번역이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AUG가 번역하면 메사이온이 하나 오겠지? 그 다음에 얘 번역해서 오는 아미노산이 하나 있겠지? 얘 번역하면 오는 아미노산이 있겠지? 얘 번역하면 오는 아미노산이 있겠지? 그럼 네 개가 결합하잖아? 그리고 나선 종결 코돈이 나온 거야. 그러면 종결 코돈 그 앞에 코돈까지만 번역해라 이런 의미야. 그러면 얘는 아미노산이 총 몇 개가 결합한다? 네 개가 결합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게시 코돈하고 종결 코돈은 좀 암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근데 저 종결 코돈에 종결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없는 거지. 아미노산이 없는 거예요? 그쵸, 없는 거지. 그 앞에까지만 딱 번역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거가 그냥 저거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 얘는 지정한 아미노산. 근데 얘는 지정한 아미노산이 있는 거고. 종결 코드는 없으니까 그 앞에까지만 번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애들이 여기서 또 이걸까지 이제 알고 시험 보러 갔다? 못 틀리느냐?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4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필요한 코도는 몇 개냐? 4개지. 틀리는 거야, 그러면. 필요한 거 5개라고 해줘야 돼. 근데 이거를 5개인 것까지 알고 갔어? 염기가 몇 개 필요합니까? 그럼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5개 쓴다고. 틀리는 거야. 코돈 하나당 염기가 3개이기 때문에 염기가 몇 개냐 물어보면 15개가 필요한 거고, 코돈이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러면 아미노산이 4개니까 4개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몇 개가 필요하다? 5개가 필요하다. 종결 코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종결 코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번역이 돼서 단백질이 이제 그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 일련의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금 더 어려운 내용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잘 봐. 근데요. 진짜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거가 아미노산이 이렇게 아미노산이란다. 염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 3개씩 있잖아요. 근데 뭐 2개 앞에 코돈 쭉 있고 2개까지는 2개까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CG 있다가 CGU 이렇게 되는데 앞에는 3개씩 다 돼 있고 CGU 그러고서 AA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CGU로 치는 거죠. 그렇지. 3개씩 끊어가야 되는 거야. 3개씩 끊어가야 되니까 네 말이 이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CGU가 돼 있고 여기에 AA 이렇게 있다 이거지. 여기 3개씩 끊어가야 돼. 3개씩 끊어가게 되면 얘는 UAA가 아니라 CGU가 돼요. 3개씩 끊어갔을 때 딱 UAA가 나오면 그 앞에까지 번역이 된다는 의미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생명 중심 원리라는 게 이제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다 이거지. 그럼 이제 조금 더 심화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이거야. 우리가 DNA 얘기할 때, 응? DNA 얘기할 때, 자,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하자 이거지.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이 맞은편에 또 이렇게 뭐야? 이런 식으로 또 있거든. 그지?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폴리누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그 다음에 이 맞은편은 사실 거꾸로 돼 있어. 그래서 역평행 구조라고도 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요 놈, 한 놈만 놓고 봤을 때, 요 가운데는 산소라는 원소가 있고요. 탄소가 여기 몇 개가, 얘가 이제 그 당의 이름이 뭐지? DNA 뉴클레오타이드에 들어있는 디옥시리보스잖아. 우리가 5탄당이라 그래요. 탄소가 5개가 들어있어. 탄소라는 원자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사실은 원래는 요렇게 그려져서 여기 또 이렇게 하나가 있거든? 5개가 있어. 이 탄소에다 번호를 붙여. 그래서 염기 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탄소에다 번호를 붙여요. 그럼 여기 있는 탄소 1', 2', 3', 4', 5' 이렇게 번호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뉴클레오타이드 밑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결합을 하잖아. 인산이 결합을 하는데 무조건 3' 밑에 결합하는 거야. 알겠어? 3' 밑으로 결합해. 그럼 여기도 3'인 거야. 결합해. 그지? 이 밑으로 쭉 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한 가닥, 길게 한 가닥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탄소 번호가 몇 번이야? 5'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한 가닥이 제일 끝에, 제일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 3'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DNA가 두 가닥이라면서. 근데 맞은편에 있는 가닥은 뒤집혀 있잖아. 그럼 맞은편 가닥은 여기가 3'인 거 아닌가? 여기서부터 1, 2, 3이니까. 맞지? 그럼 이쪽 한 가닥은 가장 아래로 가면 제일 아래쪽에 뭐가 있어? 이거 꼭 명심해. 이게 혹시라도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항상 5', 이게 5', 3' 이렇게 숫자가 나면 이건 탄소 번호를 의미하는 거고, 항상 5'은 3'하고, 3'은 5'하고 결합하는 거야. 가운데는 다 삼삼삼이죠. 아, 이거 가운데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추가로 결합할 때 무조건 3' 아래쪽에 계속 가서 붙는 거야. 거기밖에 못 붙어. 뭐 하여튼 그거의 자세한 얘기는 이제 아마 생투에서 배울 텐데, 일단 요거까지 5',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건 탄소 번호다. 그러면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둘 중에 하나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서 그 저장된 부분이 전사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 이렇게 풀린다 그랬잖아. 그지? 두 가닥 이렇게 풀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염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염기가 이렇게 쭉 달려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TAC, 뭐 GCC, CGA 뭐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유전 정보가 전사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사될 때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온다 그랬잖아. 근데 RNA도 뉴클레오타이드도 걔도 탄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5'이면 이쪽 RNA 뉴클레오타이드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얘가 만약에 뭐 티민이 이렇게 생긴 애라면, 그럼 이쪽에는 아데닌이란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올 거 아니야? 걔도 이렇게 와서 붙는다는 거야. 그러면 A면은 여기 이제 T 갖고 있는 애가 와서 또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RNA 같은 경우도.
그러면 RNA가 이렇게 쭉 하나 만들어졌을 때 여기가 몇 프라임이 돼야 되는 거야? 3프라임. 그렇지, 그렇지. RNA도 3프라임 이렇게. 이해됐어? 이해됐니? 일단 요거 명심하시고. 그러면 그냥 리보스랑 응?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랑 그 탄소 숫자는 같은 거예요, 둘 다? 탄소수는 같아. 똑같이 못한다. 차이는 산소가 하나 적어. 근데 어차피 결합하는 부분은 똑같아. DNA건 RNA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호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 와서 결합을 하는데 이쪽 가닥하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와서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숫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5', 3', 3', 5'이다 이거. 그러면 요건 이제 선생님 좀 가로로 가로로 얘기하자면 자 이제 요걸 얘기하려고 그래. 그럼 이제 DNA가 두 가닥이 있어. 자, 이쪽 DNA가 5', 3'이라고 하자. 그러면 맞은편 가닥은 여기가 3', 5'이 될 거야. 그지? 자,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자 TAC, CCG, GAT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 맞지? 그러면 얘랑 원래 맞은편에 이렇게 상부적으로 결합하고 있던 맞은편에는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지? A,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 A, 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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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T 뭐 이런 순서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된 얘가 전사돼서 RNA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RNA 이쪽 몇 프라임 돼야 돼? 3 프라임 돼야 된다고. 여기 5 프라임 돼. 그러면 RNA가 만들어질 때도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한 염기 갖는 RNA가 생기는 거잖아. T면 여기가 뭐가 돼? A, U,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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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U, 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 두 개가 DNA야, 그지? 그 다음에 가운데 생긴 애가 RNA야.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얘를 전사해서 얘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렇게 전사돼서 만들어진 RNA는 전사되지 않은 가닥하고 어때? T가 U로 바뀌어 있는 거 빼곤 염기 서열이 어떻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원본이잖아. 얘가 전사돼서 얘가 생긴 거잖아. 그럼 이 원본 가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두 가닥 중에서 그 원본에 해당되는 가닥을 주형 가닥이라고 불러.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거 무조건 이거 나오거든. 이거 써놔야 돼. 주형 가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얘는 어때? 얘는 전사된 게 아니잖아. 얘가 전사된. 그러니까 전사된 원본이 주형 가닥이고 그럼 얘는 RNA랑 뭐가 같다 그랬어? 염기 서열이 같다 그랬지? T가 U로 바뀌어 있는 것만 빼고는 이거 암호 가닥이라고 표현합니다. 암호 가닥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암호 가닥이라. 됐니? 그러면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에서 그냥 DNA 두 가닥 주고 RNA 하나 준 다음에 어떤 놈이 전사된 거냐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염기서열이 똑같은 놈은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염기서열이 상보적인 애가 주형 가닥이고 걔가 전사가 된 거라고. 그죠? 좀 순화시켜서 물어보긴 하겠지만 주형 가닥이란 말은 안 나오더라도 DNA 두 가닥 주고 RNA 한 가닥 준 다음에 이 RNA는 누구 거가 전사된 거냐 물어볼 때 이거 이용해서 찾으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RNA가 만들어졌어. RNA가 만들어지면 얘가 핵을 빠져나와서 리보솜. 다르게 표현하면 리보솜은 세포질에 있는 거잖아. 세포질에서 번역이 일어나. 자, 그러면 지금 요거 그대로 써볼게. 그지? 자, 일반적으로 통과해서는 이게 안 나와. 근데 만약에 좀 어려운 문제 낸다 그러면 봐라. 리보솜이 여기서 붙는다 그랬지. 이 방향으로 번역이 되겠냐, 이 방향으로 번역, 이것도 알아야 돼. 무조건 번역은 RNA가 번역될 땐 5'에서 3' 방향으로. 근데 저기에 그러니까 이거 낚이면 안 된다고요. 일부러 이렇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같은 코돈인데 이렇게 번역하느냐,
코돈이 종류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굳이 줬다 그러면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번역되는 방향은 O'에서 3' 방향으로 번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리보솜이 이렇게 달라붙잖아? 그럼 이 리보솜은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그럼 얘를 AUG라는 코돈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얘는 GUA가 되는 거지. 물론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 게시 코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선가 게시가 되어갖고 지금 쭉 오고 있는 상황인 거겠지. 알겠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이거 시험 내면 그러면 심지어 이걸 안 알려줘, 이거를. 이거 안 알려주고 이거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어, 어려운 문제는. 근데 저희 학교 쌤이 저런 거까지 설명을 하실까요?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너는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을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같이 풀어볼 건데, 그걸 풀 줄 알면 학교에서 어떻게 나오든 다 맞출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알고 가면 학교 시험 너무 쉬운 거지. 물론 그럼 또 실수할 수 있긴 하겠다만, 근데 어쨌든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내가 학교 선생님 굳이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야, 설명하기가. 설명하고 낼 것 같거든. 왜냐면 애들 실수하기 너무 좋거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애들 100% AUG, GGC 코드는 이렇게 읽는다니까? 다 틀리는 거야, 무조건. 번역되는 방향은 무조건 어디다? 5에서 3이다. 그럼 5에서 3 같은 거 표시 안 돼 있으면 일단 A. 그때는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에서 번역 방향을 알려주거든. 뭐 왼쪽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역하겠지. 통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라 그러면 요걸 주겠지. 주면 무조건 5에서 3 방향으로 번역해야 돼. 그러면 코돈의 종류가 달라져. AUG냐 GUA냐 아예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요거 주형 가닥, 암호 가닥 찾는 거. 그지? 참고로 얘기가 나온 김에 더 덧붙이자면, 우리 염기가 총 5종류 아니니? DNA, RNA 통틀어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유라실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나누죠. 아데닌이란 염기랑 구아닌 염기는 크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퓨린 계열 염기라고 부르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어려운 문제 너 풀라고 프린트 줄 거거든. 그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으란 얘기야. 그 다음에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은 크기가 좀 작아서 얘네들은 피리미딘 계열 염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피리미딘. 피리미딘. 비슷하잖아, 어감이. 그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런 얘기도 했었지. 앞에서 했던 얘기지만, DNA 2가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기 들어있는 아데닌의 수와 타이민의 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 상부적 결합하니까. 구아닌의 수와 사이토신의 수가 어때야 된다? 지금 보면 구아닌 총 몇 개야? 2가닥. 5개 있으니까 사이토신도 5개가 있잖아. 이제 2가닥에서, 한 가닥에서는 아니지. 이 한 가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타이민하고 아데닌 우연히 같은 거지만 사이토신하고 구아닌 다르지? 한 가닥을 기준으로 하는 게 2가닥 전체에서는 항상 아데닌의 수하고 타이민의 수가 같아야 되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수가 같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샤가프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얘기 하자면 이제 리보솜에 관한 얘기도 있어, 사실은. 리보솜 아예 이렇게 자리가 있거든. 그 코돈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돈이 3개잖아, 지금 이 그림에서. 리보솜이 이렇게 사실은 코돈 3개를 감싸는 거야. 그래서 코돈 하나당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EPA라고 하거든, EPA. 이렇게 돼. 오케이? 그래서 리보솜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가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몇 시지? 그거 선생님 좀 쉬었다가 이것도 얘기한 김에 선생님 얘기해 줄게. 알겠지? 이것도. 근데 이거를 알고, 왜냐하면 실제로 작년에 이걸 시험에 낸 학교도 있었어. 물론 그 학교에서 이걸 설명을 했지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선생님이 여기 설명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걸 들어놓고 가면 그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 아 대충 이게 나오겠구나 안 나오겠구나 이제 느낌이 온단 말이지. 오케이?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사실 뭐 암기만 해도 되는 얘기라서 유전자 이상과 유전질환 이건 암기만 해도 되는 내용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 리보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리보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까 했던 얘기 이어서 리보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이제 tRNA 여기 있는 얘는 mRNA라고 했잖아요. 그지? tRNA 얘기도 좀 같이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mRNA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5'이라고 할게.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은 자,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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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여기가 예를 들어 5'에서 이제 3' 방향으로 번역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AUG라고 해볼게. 이렇게 AUG. 그리고 여기 뭐 그냥 뭐 CCU, 뭐 GCA 뭐 이렇게 쭉 코돈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핵에서 mRNA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거기에 리보솜이 와서 척커덕 결합한다 그랬지. 대단위체, 소단위체 그래갖고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리보솜을 이렇게 보면은 대단위체가 있고 밑에 이제 이렇게 소단위체가 있는데 리보솜에는 이렇게 코돈이 들어간 자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그래서 E 사이트, P 사이트, A 사이트라는 게 이렇게 있어. 뭐 요거까지는 몰라도, 그지? 그럼 요 이제 P 사이트가 핵심이야. 처음에 이제 여기가 그럼 이제 이쪽 방향으로 쭉 번역하다 여기가 게시 코돈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리보솜이 요렇게 들어와서 딱 결합해. 알겠니? 그럼 이제 밑에 이제 소단위체가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 그거까지 내가 안 그릴게. 그러면 RNA는 가만히 있고 리보솜이 이렇게 이제 5'에서 3'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여기 선생님 썼지? 가운데가 P 사이트거든. P 사이트에 AUG라는 코돈이 이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진행 방향 쪽으로 A 사이트가 있고요. P 사이트 뒤쪽으로 E 사이트가 있는 거야. 여기서 E 사이트는 엑시트야. 나간다 이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좀 밑에다 그릴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RNA가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에 AUG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5'이야. 그럼 이렇게도 이제 써. 만약에 게시 코돈이 AUG야.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5' 쓴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제 mRNA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 이제 AUG를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이제 메사이오닌이 게시 코돈이면서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그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애가 tRNA야. tRNA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코돈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오케이?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하나의 RNA인 건데 이렇게 구부러져 약간 T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얘도 얘랑 결합, 이 코돈, 이게 코돈이라 그랬지. 요 tRNA에도 여기 코돈이 있어. 그러면 요 코돈은 얘랑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고 있는 코돈이야. 그럼 여기가 A면 여긴 뭐겠어? 얘도 RNA니까 여기가 U야. 여기 A, C겠지. 그러면 요게 RNA 한 가닥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 몇 프라임이겠어? 여기가 5'이니까 여기가 3' 돼야 돼. 여기가 5'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요 AUG라고 하는 게 코돈이라고 한다면 요 UAC라고 하는 애는 안티코돈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리고 이 tRNA가 이제 이 끝에다가 뭘 달고 오는 거야? 이 코돈이 의미하는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달고 오는 거야. 달고 오는 거야. 그지?
여기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 달고 온단 말이지. 달고 온다는 게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지 갖고 이 세포 질에 이 아미노산들이 있단 말이지. 거기서 요 코돈에 해당되는 아미노산 메사이오닌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상부적 결합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코돈이 이렇게 있으면 방금 얘기했지? UAC라는 안티코돈을 갖는 tRNA가 이렇게 메사이오닌이라는 그러면 아미노산을 갖고 와. tRNA가 리보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세포가 이렇게 있어. 핵이 있어. 세포 질에 tRNA가 있는 거야. 그럼 이따가 여기 리보솜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tRNA가 이 세포 안에 있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온다고 일로. tRNA는 세포질에 있다고 그냥 세포질에. 그러면 그 리보솜 안쪽으로 갖고 오는 거야. 들어가서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갖고 오는 거야. 그럼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CCU라고 하는 게 CCU. 그죠? 그럼 이제 여기 P 사이트에 요 UAC라는 안티코돈을 갖는 tRNA가 이제 메사이온을 매달고 왔어. 그럼 요 A 사이트에도 코돈이 있지. 맞아? 그러면은 또 그 코돈하고 결합하는 안티코돈 A라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또 요 코돈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 맞아?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갖다가 이 아미노산을 결합을 시키는 거야. 오케이? 결합해. 맞아? 아니지. 결합하는 게 하여튼 얘랑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가 선생님이 E 사이트고 P 사이트라 그랬잖아?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테니까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한 칸 옆으로 갔어. 그지? 그러면은 요 AUG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UAC라는 안티코돈을 갖는 tRNA가 있었을 거 아니야. 걔는 그 아미노산을 여기다 결합시켰다고. 그럼 얘는 tRNA만 남아있겠지. 그럼 여기에는 이제 누가 있어? GA라는 애가 안티코돈을 갖는 tRNA가 이렇게 메사이온 여기다 달고 있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또 이제 여기 A 사이트에 또 코돈이 뭐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써볼게. 그러면 뭐 GCA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또 그거의 안티코돈 CGU라는 안티코돈을 갖는 tRNA가 요 코돈에 해당되는 아미노를 갖고 와. 그러면 또 요 두 개를 여기다 결합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사이트에 있던 요 tRNA는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지. 근데 얘가 또 한 칸 옆으로 가면은 이 두 개를 얘한테 줬으니까 얘가 또 남겠지. 얘가 이 사이트로 가고 또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리보솜이 5'에서 3'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그 코돈에 해당되는 아미노산들을 tRNA가 갖고 와서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tRNA는 그 코돈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세 개씩 염기 세 개씩만 모아져 있는 상태로 있어요. 아니지. 여기가 있겠지. RNA니까. 얘도 RNA가 있는데 이제 얘랑 결합하는 부위에 있는 염기는 안티코돈이라 부른다는 거지. 그지? 얘도 이거 자체가 RNA 긴 거 한 가닥인데 이렇게 접혀 있어서 이렇게 약간 T자 형태를 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요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작년에 낸 학교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게시 코돈이 어디로 들어간다? P 사이트에 들어간다. P 사이트. E에 들어가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아무 상관없는. 일단 AUG가 P에 먼저 딱 들어가. 그럼 거기 메사이온을 가져오고 A 사이트에 있는 애는 준비하는 거야, 준비. 거기에 해당되는 그 코돈에 해당되는 아미노를 갖고 준비하면 얘가 건네줘. 그럼 이제 리보솜이 한 칸 옆으로 가. 그러면은 여기 있던 안티코돈 가는 UAC라는 안티코돈을 갖는 tRNA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옮겨치고 나가는 저 tRNA랑 뭐지 그 mRNA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분리돼서 얘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아까 이제 엑시트 나간다고. 그러면 제가 나가는 애가 여기 이제 들어가서 나가는 거지. 나중에 다시 뭐 아미노산을 갖고 와서 그렇지. 여기 세포질에 그냥 있는 거니까.
세포질로 나간 거니까 또 필요하면 또 갖고 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UAC라는 안티코드를 갖고 있는 애는 늘 메사이온을 갖고 오는 애인 거겠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 RNA에서 얘를 코돈이라고 하면 mRNA에서 tRNA의 UAC는 안티코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안 나오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mRNA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tRNA는 3' UAC 5' 이렇게 되는. 그지? 그래서 코돈을 읽을 때는 항상 5'에서 3' 쪽으로 CA 이렇게. 알겠니? 혹은 뭐 그냥 이렇게 숫자 써져 있으면 UAC라고 읽어도 상관없어. 이 숫자만 잘 붙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 이제 문제 선생님이 다음 주에 줄 건데 그거 풀어보면서 또 추가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DNA 저장된 유전 정보가 전사가 되고 번역이 돼서 그 순서대로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형질이 발현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염기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염기서열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암호가 바뀌어버려. 암호가 바뀌면 결합하는 아미노산이 종류나 개수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지? 근데 거기 밑에 보면은 유전자 이상, 그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럼 이제 제대로 된 형질이 안 나타나면 결국 병에 걸리는 거겠지. 소위 말하는 유전병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3번 보면은 149페이지 3번 보면 유전자 이상과 그에 따른 어떤 질병, 유전자 질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는 뭐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럼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다?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유전암호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유전암호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지. 유전암호가 바뀌면 코돈도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럼 코돈이 바뀌면 번역할 때 이상한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되겠지. 자,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나중에 생명과학 유전병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되게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그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안 만들어져서 그게 몸 안에 계속 쌓여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지. 페닐케톤요증, 그 다음에 뭐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증상까지는 몰라도 그냥 이름만. 그 다음에 낭성 섬유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참고서를 보더라도 늘 나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근데 보통 이제 얘가 제일 많이 나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알비노증이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인 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 알비노증. 그죠?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교재에도 그렇고 보통 시중에는 참고서도 보통 이제 얘 가지고 가장 많이 설명을 하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 한번 봐볼게. 그지? 거기 지금 실제로 뭐 아미노산의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우리가 정상적인 적혈구는 약간 이렇게 원반 형태를 띠면서 가운데가 오목하거든. 근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말 그대로 적혈구가 약간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적혈구가 하는 주된 기능은 뭐냐? 적혈구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란 단백질이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거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란 단백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적혈구의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지. 그 결과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그 헤모글로빈이란 단백질이 이상하게 안 만들어진 거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헤모글로빈이란 단백질을 만들려면 그 헤모글로빈이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유전자에 있는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 지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닥이 있고 이쪽에 유전자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
거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그 염기들이 쭉 가다가 여기가 CTT라는 이렇게 염기 서열이 있어야 돼. 근데 염기 서열에서 요 CTT가 염기가 딱 하나가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거기 보면 뭘로 바뀌어? CAT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봐라. 정상적인 경우에 CTT라는 염기 서열을 가지면 그게 전사가 되면 mRNA는 G A라는 코돈이 생겨야 되거든. 그죠? 그럼 이게 아마 선생님이 지금 이게 아마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맞나? 이게 발린 아니면 글루탐산인데 하여튼 이걸로 바뀌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쭉 결합하다가 요 코돈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염기가 CAT로 바뀌어버린 거지. CAT로 염기가 딱 하나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얘가 그대로 전사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만들어지는 코돈은 GUA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발린인가?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 코돈은 얘랑은 다르잖아. 그럼 얘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아마 발린이라고 치면 원래는 아미노산 결합 아미노산 여기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자, 아미노산은 종류가 바뀌고 개수가 바뀌고 순서만 바뀌어도 그에 따라 만들어진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발린이라는 놈 하나 때문에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적혈구의 모양이 이렇게 돼. 그래서 심각한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결국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왜 문제가 생길까? 예를 들면서 그냥 유전적으로 태어나면서 부모의 DNA가 섞이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는 방사능에 과도하게 노출이 된다거나 어떤 화학약품 노출이 되다 보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경우만 있느냐? 염기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염기가 추가가 되면 암호가 아예 바뀌어버리지. 그러니까 아까도 희수 네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원래 정상적인 염기가 CAAT, CA, GC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코돈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3개씩 끊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돈은 G, U, A, G, U, CG 이렇게 코돈이 만들어져야 돼.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염기가 2개도 아니야. 하나가 더 추가가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코돈은 어떻게 되지? G, U, A, G, U, C, G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3개씩 끊는다 그래도 어떻게 돼? 중간에 AGU라는 코돈이 UAG로 바뀌어버리지. 그러면 게다가 이건 또 종결 코돈이니까 어때? 여기까지만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끝나버리겠지. 계속 결합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나 개수나 순서가 달라지면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제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거지. 대표적인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고 혹시 보니까 이런 것도 외워놔.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어. 다음 보기 중에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병이 아닌 거 고르시오 그러면 주로 나오는 게 얘네들이거든?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그지? 알겠어? 치사하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학교에서 만약에 프린트에 써 있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러면 틀려? 나왔는데 틀린다고 암기가 안 돼. 할 말이 없어요. 프린트에 있지 않냐 그러면. 그지? 그래서 치사하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그죠? 근데 나중에 수능에서도 사실 유전병 그래갖고 얘네들도 다 알고 있긴 해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거, 그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요거 좀 꼭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지? 여긴 간단합니다. 앞에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하고요. 여기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뒤에 넘기면은 예를 들어서 152페이지에 21번 한번 봐봐. 21번.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어느 가닥이 전사된 거냐 찾는 거 나오는 거지. 네. 그지? 어느 가닥이 전사된 건지 찾는 거. 요런 거. 가닥 1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만 알고 있으면 쉽게 찾는 거지. 그지? 자, 여기다가 뭐 답은 쉽게 찾았다면 일단 한번 써볼게. 지금 21번이지? 21번.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관계로 그냥 한번 써보자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영상을 껐다면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가닥 1이 있고요. 그지? 그러니까 주형 가닥이니 암호 가닥 이런 용어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지만, 자, 여기가 이제 가닥 2야. 그지? 이 두 개가 이제 DNA인 거지. DNA. 자, 그래서 보면은, 자, T 비어있고, C, T, T, 그 다음에 뭐야? 비어있고, A, A, A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얘가 기억, 얘가 니은. 그 다음에 가닥 2는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되니까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비어있고, G, A, A. 그 다음에 마찬가지 비어있니? 아, 아니구나. DNA 가닥 2는 다 써있네. 그지? 가닥 2는 다 써있잖아. AT, GAA, 뭐, GTTT. 그럼 뭐 사실 이 빈칸도 얘를 통해 찾을 수 있죠. 얘가 T면 여기는 당연히 A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G면은 C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RNA를 보면, 그지? RNA를 보면 A, 비어있고, GAA, 그 다음에 비어있고, UUU 돼 있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이제 RNA라면 두 가닥 중에 어떤 게 전사가 된 거냐? 얘랑 얘랑 지금 어때? 빈칸 빼고는 염기색이 똑같지?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무슨 가닥? RNA랑 염기색이 똑같은 애는 암호 가닥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거랑 맞은편에 있는 얘가 얘가 전사돼서 얘가 생긴 거라고. 얘가 주형 가닥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랑 얘랑 염기 서열이 똑같고 T만 U로 바꿔주면 된다 했으니까 여기 T니까 여기 U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G니까 여기 그대로 G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T하고 U만 바꿔주면 나머지 염기 서열이 다 똑같아요. 암호 가닥하고 RNA. 그래서 1가닥과 2가닥 중에 전사에 사용된 가닥은 어느 거다? 가닥 1이다. 그지? 일단 그 밑에 문제도 해결이 되지. 기억부터 리을. 여기가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다. 그지? 뭐 그거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상보적 결합하는 거 이용하면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스텝 3에 가면은 또 비슷한 문제가 있죠. 뭐 예를 들어 158페이지 7번, 8번.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사실 어려운 문제가 없지. 없어.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숙제로 내주고 좀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네가 그것까지만 마스터하면 이 부분에서는 틀릴 게 없다. 그지?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